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리플루리딘과 디피라실 염산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트리플루리딘이 이제 항암제고요. 티피라실 같은 경우는 트리플루리딘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트리플루리딘이 체내에 높은 농도로 유지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플루리딘은 이렇게 암세포로 들어가서 암세포가 증식하기 위해 복제하는 DNA 가닥에 직접 끼어 들어가게 되고요. 이로 인해 암세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루리딘은 항암제, 티피라신은 항암 효과를 올려주는 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플루리딘과 티피라실 염산염의 상품명은 론서프입니다. 론서프는 두 가지 용량 15ml와 20ml를 갖고 있고 15ml는 이렇게 하얀색 약이고 20ml는 이렇게 분홍색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약의 모양과 색깔도 꼭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60ml를 복용하세요 라고 했다면 20ml짜리 3정이 처방이 날 거예요. 그래서 나 분홍색 약 3알 먹어야겠구나. 환자분들도 꼭 잘 계산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론서프의 적응증은 두 가지입니다. 전이성 결장 직장암 그리고 전이성 위암입니다. 적응증에 따라서 단독 혹은 베바시눌밥과 병용하는 요법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서프는 아침, 저녁 하루 2번, 식후 1시간 이내에 물과 함께 복용을 합니다.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경구 항암제이기 때문에 꼭 알람 맞춰 놓으셔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나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인데 혹시 아침 빈속에 먹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 약은 공복 상태에서 약물의 흡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한 부작용, 메스꺼움, 구토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론서프 복용하시는 동안은 가능하면 아침 꼭 간단하게라도 뭐 드시고 약을 복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꼭 시간 간격을 맞춰야 하나요? 나는 아침,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괜찮나요? 약물의 체내 유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확한 시간과 간격을 맞춰 복용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개 아침, 저녁 식사 시간 고려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텀은 돼요. 그래서 그 정도를 준수해서 매일 동일한 시간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약은 하루 2번. 용량 같은 경우는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35를 투여하게 되고요. 이거는 체표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용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체표 면적이 1.7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한 번 먹는 용량 60mg 정해져 있고요. 60ml 같은 경우는 론서프 20을 3정 먹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60ml를 하루 2번 먹기에 1일 투여 용량은 120이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초기 용량은 이렇게 체표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복용하는 주기를 살펴보면 5일을 투여하고 2일을 휴약하고 이를 2번 반복한 후 2주 휴약한다고 식약처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달력으로 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론서프 5일 복용하고 이틀 쉬고 5일 복용하고 이틀 쉬고 2주를 또 쉰다. 그래서 4주가 한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복용을 잊었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약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식약처에 안내되는 사항을 따르면 되는데 투여를 잊은 경우에는 재투여하지 않고 다음 계획된 시간에 다음 용량만 투여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아침 7시 식후 저녁 7시 식후에 복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깜빡했어요.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는 약 복용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건너뛰시고 저녁약만 저녁 제 시간에 아침 약 깜빡했다고 해서 저녁에 2회분의 항암제를 복용하지 않고요. 그냥 저녁약만 저녁 제 시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증의 골수 억제가 있습니다. 골수 억제는 우리 잘 아시는 백혈구, 면역하고 관련이 있었죠.
적혈구, 빈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단독요법, 론서프를 단독으로 투여받은 1114명의 환자에서 3, 4등급의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골수억제가 발생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항암에 의한 부작용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눌 수 있고요. 5등급은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3등급, 4등급이 이제 중증, 그리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증의 호중구 감소증, 호중구는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호중구 감소증이 38%로 기재가 되고요. 중증 빈혈도 17%, 중증 혈소판 감소증 4%, 또 고혈과 함께 호중구가 떨어지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도 3%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각 치료 주기를 시작하기 전과 각 주기의 15일 차에 이제 혈액 검사 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약은 배아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둔 남성 환자는 론서프 치료 기간 동안과 끝나고도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비임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는 호중구 감소증, 또 혈소판 감소증, 중증의 신장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자료는 론서프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장 직장암과 위암에서 공통적으로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50% 이상이었던 건 빈혈과 호중구 감소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가 떨어지는 혈소판 감소증, 입맛이 떨어지고 없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감염도 20% 이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암에 의한 메스꺼움, 구토는 항암약을 혹은 항암 주사를 맞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요. 길게 가면 끝나고 일주일 뒤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구, 먹는 항암제는 주사 항암제에 비해서는 확률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 론서프 자체도 메스꺼움 구토 확률이 높은 항암제는 아니에요. 미리 염려를 안 하셨으면 하고요. 설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서프 복용할 때 가장 빈도가 높았던 건 빈혈과 호중구 감소증으로 모두 빈도가 50% 이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50%까지는 아니었지만 혈소판 감소증과 감염도 20% 이상으로 기재가 됐었습니다.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혈구수 모니터링 해서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 없고요. 환자분들도 이제 백혈구, 호중구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면역관리 꼭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원래 하시던 대로 손발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음으로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주시고 다칠 만한 위험한 운동이나 행동도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적혈구, 빈혈 관련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피곤하면 쉬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메스꺼움 구토 같은 경우는 항암을 먹자마자 나타날 수도 있고 항암이 끝나고 일주일 뒤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구 항암제, 먹는 항암제는 주사 항암에 비해 빈도가 높지는 않고 또 론서프 자체도 메스꺼움 구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다면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 혹시나 선생님들이 메스꺼울 때 드세요, 토할 때 드세요 하는 약을 주셨다면 치료약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입맛이 없고 떨어지는 식욕 부진,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하루에 식사를 조금씩 나눠서 섭취해 주시고요. 먹고 싶은 음식 드시고 새로운 음식도 시도해 보시고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꼭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입맛이 없다 하면은 그냥 참지 마시고 선생님들께도 꼭 얘기를 해주세요. 입맛을 올려주는 약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설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설사를 할 때는 이제 탈수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요. 식사는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건 꼭 피해 주시고 찬 온도의 음식보다는 실온 온도의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 있을 때 지사제, 치료약 먹으면서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서푸는 배와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환자, 그리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둔 남성 환자분들은 약 치료 기간, 그리고 마지막 투여 후 적어도 6개월 동안 피임을 꼭 실시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약 중증 신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신기능 검사 실시합니다. 절대 부작용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 염려 마시고 치료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